안녕하십니까. 봄나들이를 다녀온 60대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부산 코로나19 환자가 107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당부에도 야외 활동에 주일 예배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헛구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의 60대 2명은 지난 18일 지인들과 함께 전남 구례로 봄 나들이를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승용차에 5명이 함께 탔는데 경북 경주에서 경남 김해시, 함안군을 거쳐 전남 구례군까지 4시간여를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행 5명 중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중 2명이 부산 사람입니다. 출발 때부터 1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집단 감염된 겁니다. 이 당시에 경주 35번 확진자는 나들이 갈 때부터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 사전에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학적으로는 경주 35번 환자가 먼저 발병이 되었고 지난 휴일엔 부산 지역 교회 500여 곳이 주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교인 1000명 이상 대형 교회 11곳을 부산시가 현장 점검했더니 이 중 9곳이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예배를 강행하다 감염자가 발생하면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일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정도가 그래 심하지는 않아서 목사에게 이야기하니 다음부터 마스크를 잘 착용하겠다고 해서. 한편 최근 유럽에서 입국한 부산 거주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유럽을 다녀온 또 다른 입국자 10명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부산시가 확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관공서의 점심 풍경은 바뀌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에 칸막이 탁자와 한 줄 식사가 등장했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외부 식당을 이용하자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부산시청 구내식당. 칸막이가 설치된 탁자에 한 칸에 1명씩 밥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떨어져 앉아 있고 그나마 겨우 뒷모습만 보입니다. 앞과 옆이 모두 막힌 채 이 칸막이 안에서 1인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칸막이 때문에 얼핏 보면 이 식당이 도서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도 예외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달라진 풍경이 낯설지만 접촉을 막고 침이 튈 걱정이 없어 안심이 됩니다. 조금 깝깝하긴 해도 좀 안전하니까 식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마주보던 식사에서 한 줄 식사로 바뀌면서 좌석수가 절반으로 준 대신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점심시간도 조정됐습니다. 한 지자체는 더 나아가 최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청 직원들이 청사를 빠져나와 인근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식당은 금세 북적이고 종업원들은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연제구는 구내 식당 휴무를 늘리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중에 1시간 활용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외부 식당 이용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다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정부가 보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밥 한 끼 식사에도 거리 두기가 충실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연구원이 부산 시민 1,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1%가 코로나 확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86.2%는 감염 우려로 외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6.9%,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 걱정이 있다는 응답도 44%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연구원 측은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재난심리지원단을 상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어느덧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데 부산 MBC는 오늘부터 10차례 부산 양산 지역 격전지를 안내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낙동강 벨트의 핵심 북강서구 갑과 을을 짚어드립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민주당은 꼭 지켜야 할 곳, 부산 통합당엔 탈환해야 할 곳, 낙동강 벨트의 시발점으로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북강서구 갑입니다. 지역구 명칭에 강서가 들어있지만 실제는 북구 만덕동과 덕천동, 구포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지역구가 처음 생긴 이후 쭉 보수정당이 독식해오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곳입니다. 그때 패한 통합당 박민식 후보와 파란을 일으킨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다시 맞붙습니다. 이 두 후보 벌써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덕천역 승강장 추가 설치, 지역 교육시설 확충 같은 밀착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차고 넘치는 그런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가보고 싶은 그런 우리 동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6년간의 질긴 대결만큼 올해 선거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박민식 후보님은 전재수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박민식을 잠자지 못하게 하는 채찍이면서 또 몸에 좋은 보약이다. 박민식 후보님 힘드시죠? 우리 함께 힘냅시다.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북구 발전에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전재수 의원님 이번 선거에서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북구 주민들께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전장을 냈던 북강서구 을입니다. 북구 화명동과 금곡동, 강서구 전체로 이뤄진 낙동강 벨트의 중심축입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최근 화명과 명지 신도시에 대거 유입된 젊은 층의 표심이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1980년생 국제금융기구 경력에 최지은 후보를 내세웠고 통합당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번복해 논란을 빚은 김도읍 현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최지은 후보가 7개 기업 유치 등을 약속하며 먼저 선거 전에 뛰어든 반면 공천 파동을 겪은 김도읍 후보는 어수선한 지역구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에 강인길 전 강서구청장과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후보의 무소속 출마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정의당 이우용, 민중당 이대진 등 지역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진보정당 후보들도 선거 채비를 하고 있어 북강서구 을은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서 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6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민주당 6명의 현역 의원들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3월부터 5월까지 세비 50% 이상을 반납해 모은 1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도 부산 18개 지역구 후보 공천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후보 전원이 부산시 당사에 모여 부산 비전 20일 선포식을 갖고 후보별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조경태 의원을 부산 경남 권역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모레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인 단속 장비가 보강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질 예정입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사고도 기존에는 소에게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 이하 서행 운전을 하셔야 되고 특히 어린이가 있을 때는 각별한 주의 운전을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됩니다. 현재 74곳 8.2%에 불과한 부산 지역 스쿨존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오는 22년까지 100%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엔 신호기 217개가 설치됩니다. 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 246면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전부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선 지난 2017년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사례는 없었지만 여전히 해마다 10,0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미 8부두 부대 세균 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 대책위는 오늘 미 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한미군이 허가나 신고 없이 생화학물질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운송업체 페덱스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생화학물질 반입 계획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지만 정부는 외교에 민감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남구 대연동 방향 황령터널 안에서 A씨가 몰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앞부분과 터널 벽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에는 구선아들목 교차로에서 경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사실상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내일 김해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없으며 이는 공항이 문을 연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과 러시아 항공사의 운항일을 제외한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등 주 4일 동안의 국제선 운항도 정지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민 대상 지원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